배당 문제 계산, 배당 문제 풀이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료는 뭐 저번에 배포한 똑같은 자료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끝으로 근저당 등의 권리와 임차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를 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에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은 뭐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참고 표시 보면은 시행일자 기준일은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 권리일자가 대표적이다. 지방은 뭐쩌고 저쩌고 됐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배당액이 2억 원이고 지역은 서울입니다. 경매 등기는 2015년 9월 7일에 했죠.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권리자가 갑, A, 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1월 1일이네요. 근저당 등기한 날짜가 2011년 1월 1일입니다. 근저당이 최근 최고액이 2억 원이네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8천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고요. 전입일자가 2011년 1월 11일, 확정일자 찍은 게 그 다음 날인 12일,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을이라는 사람이 2011년 2월 11일,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은 가압류권자네요. 가압류 등기를 2월 11일에 했고, 가압류에 이제 담보된 채권액은 1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빚잔치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당 순위 밑에 해설 바로 볼게요. 1순위자는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근저당 2억 원이 되는 거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임차인 A가 되고요.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빵원이죠, 빵원. 왜냐하면 위에 근저당권자가 2억 원을 다 갖고 갔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A는 빵원이고, 그리고 말소기준권리가 여기서는 근저당이 되겠죠. 근저당이 되는 거니까 말소기준권리 밑에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대항력은 없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에 이제 을이죠. 을인데 역시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 가압류권자 을도 빵원이 됩니다. 참고 표시. 갑의 근저당 권리 일자가 201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보증금 7,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의한 최우선 변제는 10원도 받을 수가 없다. 2011년 1월 1일 거기에 표에 보면은 2011년 1월 1일이죠. 1월 1일 같은 경우는 7,500에 2,500이네요. 그럼 보증금 7,500 이하인 경우에 보호를 받는데 여기서 임차인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좀 알기 쉽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액수가 2억 원이죠. 2억 원이고요. 두 번째는 A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임대차 보증금을 8천만 원 갖고 들어왔습니다. 8천만 원.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한 날짜가 2011년 1월 11일이고요. 확정일자 찍었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2011년 1월 12일입니다. 그 다음날 확정일자 찍었네요. 배당 요구했습니다. 배당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가압류 등기를 했죠. 가압류 등기를 했는데 2011년 2월 11일에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임차인을 먼저 보셔야 되죠. 임차인을 먼저 보는데 이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나, 확정일자를 찍었나, 배당 요구를 했나 이런 걸 봐야 되죠. 여기서 배당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말소기준권리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 세입자가 이 날짜를 보시면은 근저당이 2011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한 게 1월 11일에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찍었죠. 확정일자도 이제 그 다음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찍었는데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되는데 가압류는 그 다음에 들어왔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갑이라는 건조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지급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소 기준 권리는 건, 초, 가, 압, 그 다음에 담, 경, 그 다음에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급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압류 채권과 압류 채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급 기준 권리가 되죠. 그래서 건조당, 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전세권 등기 이런 것들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했고 경매학계의 대다수견에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도 담보물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매 쪽의 다수견해가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건저가압 담경전에서 가압류하고 압류는 채권이니까 채권 빼고 나머지는 담보물권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건저당, 저당, 담보가 등기 그리고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담보권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리들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매 개시 등기 그 시점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보면은 1순위로 건저당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날짜를 봐야 되죠. 이 건저당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2011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책받침을 보면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표를 보면은 물론 뭐 여위에 적힌 걸 보셔도 됩니다. 2011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이면 보증금 7,500에 2,500이죠. 이 당시에 7,500에 2,500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7,500에 2,500인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 8천만 원이죠. 7,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주장을 못합니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배당표를 짤 때 처음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7,500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건저당이 2011년 1월 1일에 등기를 먼저 했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1월 12일입니다. 늦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등이 건저당, 2등이 임차인, 3등이 가압류 채권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도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밑으로 내려갈 텐데 여기서 지금 배당표에서 2억 원을 다 받아버렸죠. 2억 원을 갖고 빚잔치를 하는데 2억 원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세입자도 아무것도 못 받고 밑에 가압류 채권자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1번 건저당, 2번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이 두 가지가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가압류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 같은 경우는 순위가 배당 순위가 꼴찌에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꼴찌로 배당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배당액은 2억 원이고요. 지역은 서울이고 경매 개시 등기는 2015년 9월 7일에 경매 개시 등기를 했습니다. 권리자 A가 있고 갑이 있고 B가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A라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7천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고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찍었고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권자 B도 7천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들어가는데 전입일자는 2011년 3월 11일, 확정일자도 그 다음날 확정일자 찍었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저당권자 1억 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을이라는 사람이 2011년 4월 달에 역시 가압류채권자로서 1억 원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저당입니다. 건저당이 맞죠? 예. 건저당.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자가 되는데 1억 원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순위가 날짜가 언젠가 하면 11년 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을 써놓기 전에 아무튼 날짜가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일단 A를 먼저 적겠습니다. A가 임차인이 7천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A라는 사람이 2011년 2월 1일에 2011년 2월 1일 아니죠. 1월 11일 가만있어. 정확하게 써야 되나? 자꾸 헷갈리네요. 요거는 11년 갑이라는 사람이 11년 2월 1일 11년 2월 1일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은 11년 같은 해네요. 1월 11일 이렇게 되죠. 날짜가 앞섰네요. 이때 이제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는데 7천만 원을 갖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찍은 게 언젠가 하면은 확정일자 찍었는데 이 날짜가 1월 10일입니다. 요건 전입신고는 1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은 2011년 3월 11일에 B라는 사람이 역시 보증금 7천만 원 갖고 들어갔고요. 역시 이제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찍었습니다. 전입신고한 날짜가 3월 11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그 다음 날인 3월 12일 이렇게 됩니다. 배당 요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했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 4월 11일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압류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가 됩니다. 얼마를 갖고 들어갔냐면 1억 원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빚잔치할 총액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갖고 이제 빚잔치를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보면 여기서 이제 세입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세입자가 A라는 세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세입자가 있고 근데 보증금은 7천만 원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말소기준권리하고 지급기준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뭐가 됩니까? 말소기준권리는 누가 봐도 A도 세입자, B도 임차인 세입자니까 말소기준권리 후보 대상은 건저당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고 건저가압 담경전이니까 을이라는 가압류 채권자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순서가 빠른 게 건저당이니까 이 건저당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기준권리를 찾아보죠. 지급기준권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소액임차인이 있고 여기도 소액임차인인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권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역시 여기 건저당이 있죠. 건저당이 있으니까 이 건저당은 말소기준권리인과 동시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로도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1년 2월 1일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죠. 위에 적힌 것들에 하면은 2011년 2월 1일이면 7,500에서 2,500이네요. 똑같네요. 7,500에서 2,500까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A도 7천만 원이고요. B도 7천만 원이니까 둘 다 7,500만 원 안쪽에 있으니까 보증금이 그 안쪽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니까 배당표를 짤 때 일단 최우선 변제 배당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받을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봐야 되죠. 여기서 A도 세입자고 B도 세입자고죠. 그리고 건저당이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A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B도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럼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일단 A가 얼마를 받습니까? 7,500 이하인 경우에 2,500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니까 A가 최우선 변제 2,500을 받습니다. B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 2,500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최우선 변제 배당은 끝나는 것이죠. 해설 한번 볼까요? 자, 배당 순위 보면 첫 번째 줄에 1순위가 A 임차인이 2,500 받았죠. B라는 임차인도 2,500을 받고 최우선 변제 합계가 이제 5천만 원이 됩니다. 이거 합치면 5천만 원이죠. 어쨌든 받았고. 최우선 변제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등기한 날짜나 확정일자 찍은 날짜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A라는 세입자도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B라는 세입자도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건저당 등기한 날짜가 11년 2월 1일 A가 확정일자 찍은 게 전입신고는 미리 했으니까요. 2011년 1월 10일이죠. 1월 10일. 그럼 A가 가장 먼저 날짜 확정일자 먼저 찍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건저당이 2월 1일. 얘는 3월 달. 그러니까 갑이라는 건저당이 2순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3월 달에 찍었으니까 B라는 세입자가 3순위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A가 1등으로 받고 남는 게 있어야 2등이 갑이 받고 그 다음에 100% 다 받고 나서 남는 게 있어야 3등으로 B가 우선 변제권으로 받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죠. 맨 꼴찌입니다. 꼴찌로서 이제 가압류 채권자가 남는 게 있을 때 가압류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이제 A를 보면은 A는 앞에서 최우선 변제를 2,500을 받았죠. 그럼 A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7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2,500을 받았죠. 그럼 못 받은 미배당이 5,500을 못 받았죠. 아니 4,500을 못 받았죠. 그죠? A가 4,500을 받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얘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찍었으니까 1등이죠. 위에서 2,500을 받고 못 받은 4,500을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받습니다. 그럼 A는 100% 다 받습니다. 그럼 A는 총액을 7천만 원 다 받았습니다. 일단 됐고요. 배당짤 때. 그 다음에 2순위로 갑이라는 건저당이 받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건저당 건자는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남는 돈이 있다면 1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물건 우선주의니까 1억 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배당을 하니까 총액이 2억 원이 빚잔치는 총액이었잖아요. 그러면 얼추 남는 게 있나요? 여기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억 원이 이제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다 받았다. 그럼 얘가 받고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3순위 B인데 B라는 사람은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2,500밖에 못 받았죠. 만약에 지금 남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요.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B도 여기서 4,500을 받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벌써 1억 원을 다 못 받고 배당이 끝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2번 문제 이제 배당 순위를 보면은 1순위 아까 금방 했고요. 2,500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았고 자 2순위 A라는 임차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A라는 임차인이 못 받은 4,500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갑이죠. 갑의 저당권자가 1억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B라는 사람이 이제 남는 돈이 없네요. 4,500을 받아야 되는데 남은 게 5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5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배당이 끝나는 것이고, 그럼 A라는 사람은 7천만 원 다 받았으니까 100% 받았죠. 불만이 없습니다. 갑이라는 사람도 1억 원을 받았으니까 100% 다 받았으니까 불만이 없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여기서 2,500을 받고 여기서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라는 사람은 4천만 원을 덜 받았죠. 4천만 원. 그럼 이 미배당 보증금이 4천만 원을 갖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이 건저당인데 이 B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이 건저당 등기보다도 더 늦게 전입신고를 했죠. 결과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죠. 이렇게 대항력 없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다시 말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은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확정일자 찍었을 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배당 보증금 못 받은 4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배당 보증금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이 못 받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가압류권자 1억 원은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 등기했을 때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꼴찌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위에서 다 갖고 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에 비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의 인수액은 없다. 4천만 원은 B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2번 문제가 됩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배당액이 2억 원이고 역시 이제 서울이고요. 경매 등기는 15년 9월 7일에 했습니다. 자, 박스의 오른쪽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확인하겠습니다. 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9페이지 맨 위에 A 값 B, C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네요. A는 임차인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건저당권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임차인, C라는 사람도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냥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건저당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건저당권자인데 이 건저당권자가 액수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이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2011년 2월 1일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A도 임차인, B도 임차인, C도 임차인이네요. 그러면은 전입신고한 날짜를 봐야 되겠죠. A를 먼저 첫 번째 칸에 A를 보면은 8천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들어갔고요. 2011년 1월 11일에 임차인 A가 들어갔습니다. A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전입신고를 이때 했고요. 확정일자는 1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네요. 옆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11일에 전입신고 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을 보면은 B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전입신고를 11년 3월 11일에 이때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 이때 확정일자 찍었죠. 이 사람은 얼마를 갖고 들어갔습니까?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라는 사람이 또 임차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 전입신고한 게 2011년 가장 늦네요. 4월 11일에 이때 전입신고를 했고 4월 10일 그 다음 날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죠. 그리고 배당 요구는 세입자 A, B, C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빚잔치 금액은 2억 원입니다. 2억을 갖고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문제인데 일단 항상 말소 기준 권리하고 지급 기준 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건저당이 있으니까 이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C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따질 때 이제 지급 기준 권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2011년 2월 1일에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는데 2011년 2월 1일이니까 역시 7,500에서 2,500이네요. 7,500에서 2,500까지 보호를 받죠. 그럼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A 임차인은 보증금 8천이죠.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엔 들어갈 수가 있고요.
B라는 임차인은 7천만 원이죠. 7,500만 원 안쪽이니까 B라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배당표를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당표를 짤 때 항상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걸 먼저 짜야 되고 최우선 변제 배당이 끝나고 나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사람은 일단 A라는 사람은 7,500이 초과돼서 8천만 원이기 때문에 A는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을 봤을 때 B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니까 7,500만 원 안쪽이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B는 받는데 얼마를 받는가 하면은 7,500 안쪽인 경우에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니까 B는 2,500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찍었으니까 역시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B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C가 남았는데 C가 보증금이 얼마죠? 어디 있어? 네, C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이니까 7,500만 원 안쪽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C도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7,500 이하인 경우에 2,500까지니까 역시 2,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A, B, C 세입자 세 사람 중에서 A는 액수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못 받고요. B는 보호, C도 보호, 각각 2,500만 원씩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는 등기가 있으면 등기한 날짜,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한 날짜,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미리 했다는 전제에서 확정일자 찍은 날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1등, 2등, 3등, 4등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A가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A가 1월 11일입니다. 연도는 같습니다. B라는 사람이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3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도 확정일자 찍었죠. C가 4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확정일자를 다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갑이라는 건저당이 2011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네요. 건저당이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A가 1월 달에 찍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건저당이 2월 11일입니다. 여기 1월 11일이고요. 그래서 A가 먼저 확정일자 찍었고 갑의 건저당 등기가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B라는 세입자가 3월 달에 확정일자 찍었고요. C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앞에서 아무것도 못 받았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는데 A가 요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A가 8천만 원 다 받아야 되죠. 위에서 받은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갑이라는 건저당은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돈이 남았다는 전제에서 1억 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이제 B한테 넘어가는 거죠. B라는 사람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B는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B는 위에서 2,500만 원 받았죠.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 2,500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500이 아니라 4,500이죠. 그죠? 여기서 4,500을 받고요. 그럼 B도 100% 다 받았고, 만약에 남는 게 있을 때 이제 C가 꼴찌로 받게 되는 거죠. C는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2,500을 받았죠. 그러니까 못 받은 게 500이죠. 그죠? 500. 만약에 돈이 남았다는 전자에서 이렇게 이제 배당표가 짜지는데, 토탈에서 2억 원 빚잔치 할 총액은 2억 원이었죠. 중간에서 잘리겠네요. 그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에 메뉴에 배당 순위가 나오는데 1순위자 B가 1순위로 일단 임차인 B가 2,500만 원을 받고요. C도 2,500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최우선 변제 합계액은 5천만 원입니다. 가로 안에 A 임차인은 보증금이 7,500을 초과했기 때문에 8,000이니까 7,500을 초과했죠. 7,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2순위라는 얘기는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임차인은 8천만 원 받아야 되죠. 위에서 받은 게 없으니까 여기 우선 변제권에서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갑의 건저당권이 이제 7천만 원입니다. 갑이 여기서 이제 1억 원 남은 돈이 없네요. 그죠? 예, 남은 돈이 없으니까 원래 갑은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돈이 7천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2억 원을 갖고 빚잔치를 할 때
남은 게 7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7천만 원 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고 표시가 있는데 B하고 C는 그럼 B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고 C라는 세입자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아까 500만 원 덜 받았잖아요. 이렇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러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항상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B씨 같은 경우에 갑이라는 건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자 지급기준권리가 되는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B하고 C는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니까 여기서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갖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표시에 B하고 C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미배당 보증금을 갖고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거꾸로 말하면 매수인이 인수받는 돈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당표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 9페이지 문제 4번에 보면은 역시 배당액은 2억 원이고요. 경매 등기는 15년에 했으니까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 표에 나오는 세입자 A, B, C는 다 전입신고를 했네요. 자, 4번에 이제 4번을 보고 있습니다. A가 임차인, B도 임차인, C도 임차인입니다. 갑이 건저당권자 1억 원이죠. 그러면은 바로 해보면은 11년 두 번째 줄에 11년 2월 1일에 갑이라는 건저당이 있습니다. 이때 들어왔고요. A라는 임차인 여기 1억입니다. 1억. 그 다음에 A라는 임차인이 8천만 원을 갖고 들어왔는데 A가 임차인인데 여기 8천만 원이죠. 전입신고한 날짜가 2011년 1월 11일입니다. 확정일자 찍은 게 2월 12일이죠. 보니까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네요. 그죠?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될 텐데 말소기준권리보다도 확정일자를 나중에 찍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분리해 가지고요. 요때 이제 1월 11일에 전입신고했고요. 2011년 확정일자 찍은 게 2월 12일에 A가 요때는 전입신고를 했고 요때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늦게 찍었네요. 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임차인이 3천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11년 3월 11일에 이때 임차인이 B라는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 원을 갖고 전입신고를 했죠. 확정일자 찍은 것은 3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C라는 세입자가 등장을 하는데 11년 4월 달에 4월 11일에 전입신고 4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고 보증금은 역시 이 사람도 3천만 원입니다. C라는 사람도 3천만 원입니다. 이때 배당 총액은 2억 원이고요. 빚잔치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세입자가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먼저 따져야 될 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전입신고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었을 때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등기한 날짜하고 전입신고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 찍은 날짜를 앞뒤 순위를 비교해서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배당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말소기준권리하고 지급기준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죠.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또 세입자가 A, B, C가 세입자인데 역시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도 이 건저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저당은 말소기준권리와 동시에 지급기준권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1년 2월 1일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면은 역시 이제 이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게 하나만 딱 지정을 해놨나요? 7,500에서 2,500입니다. 그럼 7,500에서 2,500인데 그러면은 7,500만 원 안쪽이어야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7,500에서 2,500입니다. 그럼 일단 이제 항상 배당표를 짤 때 말씀드렸듯이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을 따져야 되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먼저 놓고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것들을 고르고 최우선 변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은 7,500에 2,500이니까 7,500 안쪽에 해야 됩니다. A는 8,000이죠. A는 8,000이니까 A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끝났죠.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었는데 확정일자 어쨌든 찍었으니까 말소 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찍었지만은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A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월 10일 날짜를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세입자는 보증금이 3,000이고 C도 3,000입니다. 둘 다 3,000만 원이기 때문에 7,500만 원 안쪽이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죠. B도 보호를 받고 C도 보호를 받습니다. 7,500 안쪽인 경우에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B도 2,500을 받고 C도 2,500을 받습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A는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2월 12일이죠. 근데 갑이라는 건저당이 2월 1일에 등기를 했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건저당이 우선입니다. 갑이라는 건저당이 2월 1일에 건저당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1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2월 10일이니까 A가 2등입니다. 1등 갑 건저당, 2등 A가 확정일자를 2월 10일에 찍었습니다. 3등이 이제 여기 B죠. B가 3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B가 3월 12일. 그 다음에 4등이 C죠. C는 4월 10일에 찍었습니다. C가 4등인데 4월 12일에 확정일자를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배당이 끝나고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이 등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당을 해야 되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가 하면은 갑 건저당권자는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1억 원을 100%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2등으로 넘어가는 거죠. 2등 A는 위에서 최우선 변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요구하는 액수가 8천만 원입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여기서 8천만 원 전액을 다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 의해서 이 배당표를 짤 때는 물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권 우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8천만 원 전액을 줘야 됩니다. 남는 게 있으면 B가 가져가는데 B는 위에서 2,500을 받았죠. B가 요구하는 게 3천만 원인데 2,500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게 500만 원 못 받았죠. 여기서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500만 원을 배당을 해줘야 되고 C도 위에서 2,500을 받았죠. 못 받은 게 500만 원이죠. 남는 게 있으면 500만 원을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벌써 여기서 2억 원이니까 끊기겠네요. 해설 보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4번 문제, 중간에 4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순위를 보면은 1순위, 이 B 임차인이 2,500만 원 받았고, C 임차인도 2,500만 원 받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로 안에 A 임차인은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으니까 7,5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최우선 변제 싸움이 끝났고 이제 우선 변제권으로 들어가서 갑이라는 건저당권이 1등이니까 1억 원을 다 받고 가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A 임차인이 이게 오타난 것 같은데 오타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남는 게 있으면 8천만 원 받아야 될 텐데 여기까지 가니까 총액 2억 중에서 남는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토탈에서 2억 원을 갖고 빚잔치를 하는 거니까요. 남은 게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임차인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마이너스 3천이 났죠. 그럼 얘네들도 다 배당을 못 받죠. 그럼 B라는 사람은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여기서 2,500을 받았죠. C도 2,500을 받았죠. 각각 보증금이 3,000이니까 각각 500만 원씩 못 받았죠. 여기도 마이너스 500, 여기도 마이너스 500. 여기까지 배당이 끝나고 여기서 A는 3천만 원 못 받았고 B, C는 5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땐 항상 대항력이 있냐 없냐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A 같은 경우는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A가 전입신고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먼저 했죠. 그죠? 그러니까 A는 3천만 원을 못 받았지만은 이 미배당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해서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럼 A는 결과적으로 5천에다가 3천만 원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고 8천만 원 결과적으로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B하고 C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500만 원 못 받은 거, C도 500만 원 못 받은 거 대항력 행사할 수가 없고, 뒤집어서 말하면은 낙찰자는 이것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못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됐고요. 3순위 임차인, 예, 그렇게 됐고요. 그 참고 표시 4번 해설의 밑에 참고 표시 5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참고 표시 보시면은 A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건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순위가 밀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건저당보다도 전입신고는 먼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매수인은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뭐 판사하지 않고 핵심만 판결을 하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배당액이 2억 원이고 지역은 서울이고 경매 등기가 2015년이니까 경매 개시 등기 그 전에 A라는 세입자도 그렇고 B라는 세입자도 그렇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찍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칸의 A는 임차인 8천만 원인데 문제는 이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그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최우선 변제 보호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보호도 못 받습니다. 배당을 전혀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인데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2월 1일에 들어왔는데 A라는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게 1월 11일에 했으니까 A라는 사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대항력 행사한 걸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 건저당이 들어왔죠. 그 A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매수인이죠. 낙찰자. 새로운 매수인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주장을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만기까지 살다가 그때 임대차 보증금을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100% 다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갑이라는 건저당.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것이 1억 원을 갖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B라는 임차인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이 건저당이 들어온 게 2011년 2월 1일. 그 다음에 B라는 세입자가 들어온 게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는 3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지금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 대항력을 행사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럼 A는 뭐 배당표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근데 B는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세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기록을 하면 되는데, A는 지금 뭐 대항력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아예 빼놔야 되는 거죠. 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입니다.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직업 기준 권리이기도 하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직업 기준 권리이기도 하니까 2011년 2월 11일에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죠. 역시 7,500에서 2,500이죠. 근데 이제 B라는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요. 지금 5번 문제, 9페이지 5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B라는 임차인이 3천만 원이네요. B라는 임차인이 3천만 원을 갖고 들어갔으니까 7,500만 원 안쪽이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배당표를 짤 때
이 사람이 3천만 원이니까 7,500 안쪽이죠. 얼마까지 보호를 받습니까? 2,500을 보호를 받습니다. A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B라는 세입자가 여기서 2,500을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로 2,500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제 등기한 날짜하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를 비교를 해야 되죠. 이 건저당 등기를 2월 1일에 했고, 확정일자 찍은 게 3월 10일이니까 건저당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1등이 건저당권자.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등이 확정일자 찍은 B. B라는 세입자가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배당을 받는다면은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에서 최우선 변제로 2,500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500만 원만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주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건저당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 다 갖고 가겠죠.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B가 못 받은 5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5번. 자, 박스 밑에 배당 순위 1순위 이 B라는 임차인이 이제 소액 임차인 2,5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2순위 갑이 건저당이 1억 원을 받고요. 남는 게 있을 때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500만 원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빚전치하는 총액이 2억 원이었거든요. 2억 원. 그럼 이걸 다 합쳐도 1억하고 1억 2,500, 500, 1억 3천이죠. 1억 3천이 배당이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빚잔치할 총액이 2억 원인데 배당한 것은 1억 3천입니다. 그럼 7천만 원이 남았죠. 그죠?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이 7천만 원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이 7천만 원. 자, 이 남는 7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자, 참고 표시 보시면요. 9페이지 맨 밑에 참고 표시. 잉여금은 소유자한테 귀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A가 되고 이제 다시 잉여금은 이건 소유자한테 주는 거죠.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소유자한테 주고 가로 안에 매수인은 이제 낙찰자를 얘기하는 거죠. 낙찰자 A 같은 경우는 요거 A는 배당 요구를 안 했고 대항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찰자는 A를 따놔야 되죠. A가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이 낙찰자는 A의 임대차 보증금을 8천만 원 전액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 들어갈 때 내가 이걸 낙찰가를 얼마나 쓸 것인가 고민을 할 때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A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A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버티겠다는 것이니까 A의 보증금 8천만 원을 만기 때 A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내가 부담한다 생각하고 낙찰가액을 써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8천만 원을 A한테 줘야 된다. 이 토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입찰 들어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쉽겠네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많네요, 양이. 자, 맨 밑에 9페이지 맨 밑에 6번 문제. 배당액이 2억 원이고 지역은 서울이고 경매 등기는 15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봅니다. 자, 갑, 을, A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갑이 가압류권자, 을이 건저당권자, A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가압류권자입니다. 가압류권자고 이 사람이 12년 2월 1일에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1억 원을 갖고 있죠. 가압류 채권이 1억 원입니다. 2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 을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건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요. 14년도네요. 14년도 2월 2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임차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전입신 관계 2014년 1월 달이네요. 그럼 이걸 먼저 써야 되겠네. 그럼 을이라는 건저당을 좀 밑으로 빼고요.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건저당이 들어왔는데 이거 1억 원을 갖고 들어왔죠. 을의 건저당 날짜가 14년 2월 2일입니다. 근데 A 임차인이 중간에 들어왔네요. A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근데 이것이 이제 전입신고한 게 2014년 1월 11일입니다. 이때 전입신고했고요. 확정일자 찍은 게 1월 12일에 이때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토탈에서 2억 원이죠. 2억 원을 갖고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세입자가 등장을 했으면은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액임차인이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말소기준권리는 건, 초, 가, 압,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뭐가 됩니까?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는 채권이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지방법원 판례에서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권리로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까지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논리는 좀 빼고요. 그냥 일반론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급기준권리가 뭐가 됩니까? 건저가압 담경전. 이 건저당도 지급기준권리 후보가 되고 가압류도 지급기준권리가 되죠. 말소기준권리 죄송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죠. 일단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뭐가 됩니까? 가압류하고 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기준권리로는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건저당이 바로 지급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는 갑의 가압류인데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권리는 을의 건저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일단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니까 이 임차인 같은 경우 이 가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뭐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찍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에 찍었기 때문에 배당할 때 우선변제권 싸움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이제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냐 그걸 봐야 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이 건저당이죠. 그럼 이 날짜가 2014년 2월 2일입니다. 그럼 14년도 2월 달에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표를 보면은 14년 2월 2일이면 9,500에 3,200까지네요. 9,500에 3,200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기준을 봤을 때 배당표를 짜보면은 일단 최우선 변제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A라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건저당이 들어간 2014년도에 9,500에서 3,200이라는 얘기죠. 임차인의 보증금이 8천만 원이죠. 9,500만 원 안쪽이니까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으로서 3,200만 원을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여기서 끝나죠. 임차인이 A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죠.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순위를 따져서 이제 확정일자 찍은 날짜, 등기한 날짜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이죠. 일단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라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었죠. 그러면 이 날짜가 1월 12일입니다.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A라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 같은 경우 2월 달에 건저당 등기를 했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도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월 2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지금 맨 위에죠. 6번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10페이지 맨 위에 6번 문제 배당 순위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겁니다. 자, 1순위가 A라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3,2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순위로 나머지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뭐 2억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배당하고 남는 게 있겠죠. 남는 걸 갖고 갑이라는 사람의 가압류와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건저당 그 다음에 A 임차인이 이제 동순위로 1차 안분 배당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A라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하고 근데 이제 을이라는 저당권자 이 등기한 날짜가 2월 2일이니까 이 두 사람은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맨 먼저 가압류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뭐 누차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갑이라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장 먼저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이건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2일에 A라는 임차권자가 들어왔죠. 가압류권자가 있고 A 임차권자가 있는데 A 임차권자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찍었을 때는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 의해서 배당표를 짤 때는 이거를 물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물권처럼 취급합니다.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권, 물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가장 나중에 들어왔죠. 저당권 등기. 이건 당연히 물권이죠. 담보물권이니까 이게 을입니다. 을. 가압류권자가 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순서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항상 선순위 채권이 나왔을 때 배당표를 짤 때는 선순위가 1순위가 채권자일 때는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채권하고 물권하고 차이점.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자 평등주의니까 채권과 채권끼리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되는 거죠.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 우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물권 우선주의라는 것은 물권이 있을 때 자기 물권보다도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내가 먼저 받아간다. 이게 물권 우선주의입니다. 자기보다 선순위자는 제끼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후순위자한테는 내가 다 제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순서만큼은 내가 내 순서를 보장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이 물건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순위자는 못 제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채권이 있고 물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 사례는 어떻게 배당표를 짤 건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순위로 채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건이 나와도 그렇고 채권이 나오면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거고요. 동순위 안분 배당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선순위 채권이 나왔을 때 후순위 물건이 나왔을 때는 이것도 역시 동순위 안분 배당을 들어가는 것이죠.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처음에 배당 쪽을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간단히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1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1순위 채권자란 이유로 자기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순위, 후순위에 있는 물권자가 가만 안 있죠. 야, 우선주의라는 것은 물권에만 있는 거야. 물권 우선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권하고 채권이 싸우면은 당연히 물권이 이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물건이 이기는 게 원칙인데 채권하고 물건하고 싸웠을 때는 물건이 이기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이 경우는 어쨌든 내가 채권에 연약한 채권이지만은 등기는 내가 먼저 했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짓듣고 싸우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짓듣고 싸우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것이 이제 채권자 평등주의가 아니라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있을 때는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하라고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전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볼까요? 갑 A, 갑 을을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갑하고 A하고 비교를 하고 갑하고 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 다 돼가지고. 자, 이 경우에 갑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 A는 후순위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선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물건이니까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되죠. 갑하고 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갑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고 을은 후순위 물건입니다. 선순위 채권, 후순위 물건이니까 역시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하고 A하고 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배당할 때는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60분 되면 또 잘리기 때문에 그 다음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강의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하고 A하고 을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차 배당, 처음에 배당할 때는 이게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됩니다. 세 사람이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갑하고 A하고 을이 있는데 배당 총액이 지금 2억 원이죠. 2억 원을 갖고 동순위 안분 배당할 때는 2억 원을 갖고 빚잔치 하는 거니까요.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에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총액을 적어야 됩니다. 지금 7번 문제를 6번 문제를 했었죠. 그죠? 좀 헷갈리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6번 문제를 했죠. 그죠? 6번 문제 하다 말았죠. 6번 문제가 가압류권자는 1억 원을 주장하고 있고 얘는 1억 원, 얘는 8천만 원. 그러니까 2억 8천이죠. 그죠? 2억 8천. 빚잔치하는 총액은 2억 원이고 분모에는 2억 8천 들어가야 되고 요것도 2억 8천, 2억 8천. 그리고 분자에는 각각 주장하는 액수를 적어야 됩니다. 1억 원 요구하고 있죠. 1억 원 요구하고 있죠. 여기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내는 게 동순위 안분 배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설을 바로 보면요. 자, 배당 순위를 보면은 1순위 A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3,200만 원을 받고 3,200만 원을 받고 A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잠깐만, 이게 값 AR, 값 AR. 요 문제 맞네요. 그죠? 예. 아이고, 설명을 잘못했구나. 여기서 최우선 변제 받는 게 A가 3,200만 원을 받았죠. 그죠? 3,200만 원을 받고 그럼 총액이 2억이죠. 2억 중에서 남은 게 2억에서 3,200만 원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하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1억 6,400만 원 남았죠. 그죠? 예, 1억 6,400. 맞죠? 6 맞죠? 그러니까 A의 최우선 변제금 3,200만 원을 주고 남은 게 1억 6,400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곱하기 할 때 1억 6,400을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 문제가 왜 나왔지? 갑이 가압류, A가 임차권, 을 저당권. 맞는데?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 배당순위 7번 위에 있는 6번 해설입니다. 배당순위 1순위 A가 소액 임차인 3,200만 원을 갖고 그 다음 2순위로 나머지 배당금이 1억 6,400 맞죠? 그죠? 예, 1억 6,400을 갖고 갑의 가압류, 그 다음에 을의 건저당, 그 다음에 이제 A 임차인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동순위로 1차 안분 배당을 하죠. 그래서 곱하기는 1억 6,4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6,400 여기도 1억 6,400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하는 총액을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는 총액을 적고 3,200만 원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3,200만 원 빼고 나머지 요구하는 액수를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다음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여기다 적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동순위로 1차 안분 배당하고 2차적으로 그래서 1차 배당할 때는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됐죠. 그래서 1차 배당할 때는 이 셋이가 이런 식으로 아까 계산법대로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합니다. 이렇게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하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 받고 나간 거죠. 갑이라는 사람은 다 받고 나갔습니다. 그럼 갑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배당을 또 들어가죠. 2차 배당 들어갈 때 이제 A하고 을이 남았는데 A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서 배당에서는 물권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을의 저당권이 남았죠. 물권이 있고 물권이 있을 때는 먼저 앞선 놈이 우선이죠. 물권 우선주의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얘를 100% 또 못 받은 거 100% 다 줘야 됩니다. 얘가 100%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을한테 넘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로 을의 건저당이 A 임차인의 1차 안분액을 흡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배당순위 1순위 A 임차인이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갖고 가고 2순위로 나머지 배당금을 갖고 갑의 가압류와 을의 건저당 그 다음에 A 임차인이 동순위로 1차 안분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배당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을의 건저당이 A 임차인의 1차 안분액을 흡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거 해설 틀린 것 같네요. 해설이 이상하네요. 지금 건저당이 들어왔고 확정일자 먼저 찍었잖아요. 해설이 틀렸네요. 해설이 틀린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리고 을의 건저당은 2월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거꾸로 지금 해설된 것 같네요. 맞게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동순위로 1차 안분 배당을 하고 이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남은 게 A 임차권자하고 의뢰 저당권자가 남는데 A 임차권자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니까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 의해서 얘는 물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차 배당 들어갔을 때 얘가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 꼴찌에 해당하는 저당권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거꾸로 쓰여져 있는데 해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순위로 1차 안분 배당을 하고 2차적으로 의뢰 근저당이 아니라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되죠. A 임차권자가 의뢰 저당권의 1차 안분액을 흡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A 임차권이 의뢰 1차 안분 배당할 때 받은 그 액수를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틀린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봐도. 자, 그 다음에 참고 표시를 보면은 가압류는 최우선 변제의 기준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2월 2일 설정한 건저당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가압류 건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급 기준 권리는 바로 이 건저당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별도로 인수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니까 임차인이 여기서 8천만 원을 토탈해서 8천만 원을 만약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미배당 보증금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낙찰자는 뭐 여기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을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